형님들, 조용한 저녁 시간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도대체 아내가 진심으로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건 무엇일까?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오고도 그 따뜻함을 계속 지키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오늘은 76살의 산부인과 전문의가 들려주는 아주 일상적이지만 깊이 있는 조언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분은 평생 수천 명의 여성 환자들의 속마음을 들어온 분입니다. 먼저 여성의 마음을 콕 찌르는 작지만 강한 표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배에 살짝 입을 맞추는 키스, 혹은 불안함을 녹여주는 손잡기 한 번. 이런 작지만 의미 있는 행동들이 아내에게는 큰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르몬의 변화가 왜 여성의 감정에 큰 영향을 주는지 전문 용어 없이 아주 쉽게 설명드릴 겁니다. 믿을 수 있는 연구들을 바탕으로 마치 인생 선배 형님이 동생들에게 말하듯 따뜻하고 솔직한 목소리로 들려드릴게요. 특히 영상 마지막에는 중년 남성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조루 문제에 대해서도 솔직히 이야기 나눕니다. 집에서 바로 따라할 수 있는 3가지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이것만 실천해도 관계 시간이 훨씬 길어지고 자신감도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동안 마음에 남는 조언이 있다면 꼭 메모해 두시고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세요. 그 짧은 문장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와 함께 50살 이후에도 부부 사이의 따뜻한 불씨를 지키는 열쇠는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시죠. 자, 형님들, 이제 저와 함께 잠시 마음을 가라앉혀 볼까요? 오랜 세월을 함께한 아내, 그 소중한 사람을 조용히 떠올려 봅니다. 너무 익숙해져 버린 관계일지라도 우리가 조금만 더 마음을 기울이면 그 안에 얼마나 깊은 정과 감사함이 담겨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어떤 여성들은 친밀한 순간에 가슴을 만지는 것에 불편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게 너무 빨리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이미 자극을 받았지만 아내는 감정을 느낄 준비도 안 된 채 마음이 멀어지는 걸 경험하는 거죠. 오히려 배에 가볍게 입을 맞추는 키스에 더 큰 따뜻함과 사랑을 느낀다는 아내들도 많습니다. 그곳은 평범한 부위이지만 진심 어린 다정함을 전해주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내가 생리 중일 때 어떤 남편들은 신체적 접촉을 꺼려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여성들이 이 시기에 정서적으로 가장 가까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몸이 변하고 있음에도 받아들여지고 이해받는 그 감정이 진정한 연결감을 주는 거죠. 그때의 가벼운 포옹이나 손길 하나가 평소보다 더 깊은 감동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친밀함은 단순한 신체적 접촉이 아닙니다. 그건 서로의 몸과 마음을 다시 배우고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손을 잡는 것, 머리를 쓰다듬는 것, 그리고 목에 가볍게 입 맞추는 것만으로도 오래된 감정이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전주에 사시는 최영수님, 68살 되신 퇴직기사님이 있습니다.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는데 언젠가부터 아내가 점점 멀어진다고 느꼈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인가 싶었고 혹시 아내가 더는 흥미를 못 느끼는 걸까 생각도 하셨죠. 그러다 상담을 받고 한 가지 실험을 해보셨습니다. 스킨십을 서두르기보다는 차 한 잔을 같이 마시고 손을 잡고 대화를 나눈 다음 조심스레 아내를 안아드렸답니다. 그 순간 아내는 울음을 터뜨리며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나를 이렇게 바라봐준 게 정말 오랜만이야. 그날 이후 최영수님은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아내가 원한 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진심 어린 관심과 따뜻한 시선이었음을요. 사실 국제적인 의학 연구와 대한성의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약 70%에서 80%가 클리토리스 자극이 있어야 오르가즘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삽입만으로 만족하는 여성은 20%에서 30%에 불과하죠. 이건 남편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성과 남성의 몸이 원래부터 다른 겁니다. 중요한 건 솔직한 대화입니다. 오늘도 서로에게 가볍게 물어보고 서로에 대해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그 과정이 오히려 관계를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몸의 감각을 더 민감하게 만들고 싶다면 자연스러운 방법들이 있습니다. 물을 자주 마시고 관계 전에 심호흡을 해보시고 지나치게 배부르거나 기름진 음식을 피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침에 가볍게 몸을 스트레칭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감각도 더 살아납니다. 그리고 꼭 전하고 싶은 말 하나. 전문의의 조언을 듣는 건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나는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진심으로 개선하고 싶다는 가장 진지한 태도입니다. 결국 아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순간은 남편이 기술적으로 잘했다는 때가 아닙니다. 바로 따뜻하게 다가왔을 때입니다. 타이밍 맞는 손길, 부드러운 눈빛, 식사 후에 짧은 안부 인사 한마디. 이 작은 행동들이 어떤 테크닉보다 훨씬 더 강하게 두 사람의 마음을 이어줍니다. 혹시 지금까지 나는 아내에 대해 다 알고 있다 생각하셨다면 오늘 영상이 분명 새로운 깨달음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영상이 끝난 후 작은 변화 하나라도 시도해 보신다면 좋겠습니다. 그 변화가 낡은 부부가 아닌 새로운 동반자로 다시 시작하는 첫 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형님들,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진정한 친밀감은 몸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눈빛, 말투, 그리고 진심 어린 경청에서요. 두 손가락으로 가볍게 건네는 터치 하나, 혹은 간단한 진동기기 하나라도 적절한 타이밍에 따뜻하게 다가가면 여성의 80% 이상이 충분한 만족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기술 때문이 아니라 그 순간 존중받고 있다는 감정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조용히 자신의 몸을 알아가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자연스럽고 건강한 일입니다. 자세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굴을 마주보는 자세는 감정을 더 깊게 연결해주지만 때로는 약간의 변화, 옆으로 누운 자세, 살짝 몸을 틀거나 단지 눈을 맞추는 것만으로도 전혀 다른 감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서로가 편안함을 느끼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억지로 하지 않고 부담 없이. 여성의 몸은 따뜻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형님이 너무 급하게 다가가거나 세게 하거나 빨리 끝내는 게 좋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아내의 마음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남자들도 사정 후 잠시 쉬어야 하듯이 여성들도 감정적으로 회복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이나 피로가 쌓인 날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62살의 은퇴자 재호 씨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20해가 지나서야 알았어요. 아내는 내가 잘하길 바란 게 아니라 그저 내가 천천히 다가와 주길 바랐다는 걸요. 이 단순한 깨달음이 그의 사랑 표현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혼 생활은 이전보다 훨씬 부드럽고 따뜻해졌습니다. 과학적으로도 밝혀졌습니다. 부드러운 포옹, 속삭임, 다정한 눈맞춤은 도파민과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을 활성화시켜 기쁨과 애정을 높여주고 두 사람의 유대감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오래도록 함께 살아온 부부들이 매일 작은 표현을 잊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 작고 일상적인 행동들이 행복의 기반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형님들,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억지로 추측하지 마세요. 그냥 물어보세요. 부드럽게. 그리고 귀 기울여 주세요. 오늘 피곤하지 않아? 이 짧은 한마디가 아내의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친밀감은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배워가고 함께 지켜가고 함께 걸어가는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해가 바뀌어도 나이가 들어도 그 따뜻한 연결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형님들, 아주 중요한데 자주 오해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성에게 감정은 먼저 생기고 나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입니다. 따뜻하고 배려 깊은 신체적 관심이 먼저 있어야 감정이 깨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벼운 포옹, 사소한 질문, 따뜻한 눈빛,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아내는 마음의 문을 열고 감정적으로 다시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남성은 육체적 친밀감을 통해 사랑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은 다를 뿐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부부는 누가 먼저냐로 다투지 않고 서로 기다려주고 들어주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64살의 남인철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여전히 같이 밥도 먹고 저녁 뉴스도 같이 봐요. 그런데 그냥 하숙생이랑 사는 기분이에요. 둘은 다투지도 않고 육체적으로도 멀지 않았지만 정서적인 온기가 사라진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중에 아내가 무심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오늘 피곤했냐고 한마디만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남 씨에게는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남 씨는 말투를 부드럽게 바꾸고 말할 때 아내의 눈을 보고 칭찬하는 말을 아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 본인이 먼저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요즘 아내가 젊어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많은 남성들이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잊어버린 건 인생의 스트레스와 결혼 생활에서 작은 것들을 무시해버린 탓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큰 이벤트가 아니라 서로를 기다려주는 인내심에서 시작됩니다. 재밌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감정에 대해 개방적인 여성들,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여성들이 더 깊은 친밀감을 갖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대담해서가 아닙니다. 자기 감정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런 여성들이 대부분 젊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40, 50, 60 넘은 분들입니다. 이미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나이입니다. 반면 많은 중년 남성들은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이젠 아내가 흥미 없어졌겠지라고 단정해버립니다. 물어보지도 않으면서요. 이제 많은 형님들이 조용히 걱정하는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조루입니다.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생리적 노화 현상입니다. 50을 넘기면
우리 몸은 반응이 느려지고 감정은 빠르게 올라왔다가 금세 끝나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로 인해 자신감을 잃고 아내와의 거리를 두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해결책은 분명히 있습니다. 반드시 약물만이 답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오르가즘 직전에 잠시 멈추고 음경 기저를 가볍게 누르는 기술은 감각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케겔 운동, 하루 몇 분만 골반저근을 조이고 유지하는 연습, 은사정 조절 능력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여기에 깊은 호흡, 과식하지 않는 식사, 굴이나 호박씨에서 얻는 아연 섭취까지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변화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짜 친밀감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가 아니라 그 순간 마음이 함께 있느냐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됐습니다. 가볍게 손을 잡거나 속삭이거나 말없이 함께 누워 있는 것만으로도 옥시토신, 즉 사랑의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게 바로 마음을 연결해주는 진짜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형님들, 기술이 사랑을 만들어주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 앱도 다정한 눈빛 하나만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존중할 줄 아는 마음, 기다릴 줄 아는 마음, 그리고 평생을 함께한 아내를 다시 사랑할 줄 아는 마음. 혹시 지금 이 이야기에서 자신을 본 것 같다면 댓글에 숫자 I를 남겨주세요. 작은 한 줄이지만 그것이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같은 아내지만 당신의 마음은 지금 새롭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형님들, 우리가 아내를 더 잘 이해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신감도 생기고 그로 인해 두 사람 사이의 조화도 훨씬 깊어집니다. 그건 단순히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친밀한 순간에는 남성이 먼저 다가가지만 여성은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지 않고 속으로만 간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차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청하는 법을 알게 되면 그 차이는 더 이상 장벽이 되지 않습니다. 재밌는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대 시대부터 인류는 육체적인 연결을 통해 정서적 유대를 다져왔습니다. 유럽의 동굴 유적에서 수천 년 전에 성 관련 도구가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성생활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적 유대 욕구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요즘 많은 여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조절할 줄 알고 여유 있는 남성에게 더 끌린다고요. 거칠거나 서두르는 태도는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머리카락을 잡는 행동처럼 의도는 없어도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상대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그건 여성들이 예민해서가 아니라 존중받는다는 느낌과 안전함에 섬세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경계해야 합니다. 막연한 상상이나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이 신뢰 없는 욕망으로 바뀌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성숙한 남성은 아내의 눈빛, 손짓, 침묵을 읽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심지어 손으로 접촉할 때조차 항상 아내의 편안함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서두르지 말고 강요하지 말고 부드럽고 세심한 태도로 다가가 주세요. 이마나 볼의 입맞춤 하나만으로도 두 마음이 다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부가 육체적 감정을 잃어버렸다라고 느끼지만 사실은 그 표현 방식을 잠시 잊은 것일 뿐입니다. 설거지 중에 뒤에서 안아주는 것, 잠들기 전 가볍게 팔을 감싸주는 것, 이런 사소한 스킨십만으로도 사랑받고 있다는 감정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모든 여성이 삽입만으로 절정을 느끼는 건 아닙니다. 어떤 이는 시간이 필요하고 어떤 이는 감정의 여운 이후 휴식이 필요합니다. 인내심을 갖고 회복할 시간을 주세요. 중년 부부가 좋아하는 자세 중 하나가 바로 숟가락 자세, 즉 옆으로 누운 채 포옹하는 자세입니다. 이건 육체적으로 편안하면서도 감정적으로 부드러운 연결을 만들어줍니다. 격렬할 필요는 없습니다. 꾸준한 따뜻함이면 충분합니다. 많은 여성들은 새롭고 특별한 것보다는 예쁜 속옷 하나, 잔잔한 음악, 작은 진동기 하나로도 자신감을 되찾고 감정적으로 연결된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몸 안에서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그녀는 훨씬 더 쉽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혹시 요즘 부부 사이가 조금 멀어진 것 같다면 형님께 작은 일주일 챌린지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날 스스로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보세요. 둘째 날 아내에게 진심 어린 한 줄 편지를 써보세요. 셋째 날 평소보다 오래 안아주세요. 넷째 날 말없이 마주보고 3분 동안 눈을 바라보세요. 다섯째 날 평소에 말하지 못한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보세요. 여섯째 날 함께 로맨틱한 영화를 보세요. 일곱째 날 목표 없이 단지 서로를 느끼기 위해 스킨십 시간을 가져보세요. 매일 끝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아내와 더 가까워졌는가? 오늘 그녀는 내게 더 자주 미소 지었는가? 이 변화는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마치 천천히 타오르는 숯불처럼. 하지만 매일 정성을 들이면 다시 뜨거운 불꽃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가 형님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았다면 댓글에 숫자 I를 남겨주세요. 저를 위한 게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함께 느끼고
아직도 많은 남성들이 아내를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걸 함께 확인하고 싶어서입니다. 그게 바로 50살 이후 진짜 남편의 품격입니다. 형님들, 오늘 우리는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일상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주제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친밀함을 회복하고 더 따뜻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이야기였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론이 아닙니다. 수년간 수많은 남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고민하며 쌓아온 경험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 속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지키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이번엔 형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 한 줄이라도 진심이 담긴 말이면 충분합니다. 남편으로서, 동반자로서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생각 하나를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질문에 답해 보셔도 됩니다. 형님은 혹시 아내와의 친밀한 순간에 안대를 써본 적 있으신가요? 아내를 안아주기 전에 오늘 피곤하지 않았어? 라고 물어본 적은 있으신가요? 아니면 두 분의 친밀한 시간이 보통 얼마나 지속되시나요? 1분, 5분, 10분 혹은 그 이상인가요? 이런 소소한 이야기들이야말로 서로를 배우는데 가장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다음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큰 영감이 됩니다. 더 현실적이고 더 필요한 이야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말이죠. 형님의 목소리, 형님의 경험이 지금 우리 모두가 함께 쓰고 있는 이야기의 일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한 줄 댓글이 내일 또 다른 남성에게 소중한 가정의 불씨를 지킬 힘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형님, 오늘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공유해주세요. 오래된 친구, 마음을 나눌 형제 같은 사람, 혹은 지금 이 순간 함께 살아가는 아내에게도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희는 누군가의 삶을 가르치려는 마음으로 콘텐츠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숙한 어른들에게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현실적이며 정말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을 뿐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형님께서 이 자리에 남아 계셨다는 건 단지 영상을 본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형님의 마음이 늘 건강하고 가슴속 온기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따뜻한 사람에게는 언제나 다시 피어날 수 있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형님의 진솔한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